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6장 ICT 신기술 활용하기입니다. ICT라 그러면은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최신의 어떤 정보 통신의 기술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 ICT 신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떤 활용이 되는지 그렇게 대비해서 알아두시고요. 현대인의 어떤 필수품이죠. 이런 모바일 기기, 이런 거의 종류와 특징, 이런 모바일 운영체제의 종류와 다양한 앱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에 대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이파이. 이것은 그 고성능의 어떤 무선 통신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 랜 기술입니다. 전자파나 빛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와이브로는 이제 이런 무선 휴대 인터넷이긴 하는데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차를 타면서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자체를 와이브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SS는요, 그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OSS라고 합니다. 그 SSO는요, 싱글 사인 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이 각각의 회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더라 해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사이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싱글 사인 온 SS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ID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자 태그 기술입니다. IC 칩과 무선을 통해서 식품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데다가 이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포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사물 이런 것들에다 부착을 한 다음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RFID라고 합니다. USN은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유비쿼터스에 사용해주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해서 사물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USN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통신 환경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더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노트북과 같은 그런 IT 기기를요,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휴대폰에 있는 어떤 그 무선 인터넷 기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IP는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전에는 IPN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가 되겠습니다. 휴대번호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받아서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제 IPN을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그 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상세계에 있지만 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킬 스위치, 킬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정보기기를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트랙백, 내 블로그에 해당하는 의견에 대한 댓글을 작성을 해주면 그 글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댓글로 보이게 해주는 기술을 트랙백이라고 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객의 위치나 오늘의 날씨, 뭐 관람객 정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5G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파이 기술인데요. 그 LED 전구를 달아두면은요, 초당 200번 이상 깜빡이면 이것을 빛으로 바뀐 데이터 신호로 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이런 거에 부착된 라이파이 송수신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고속의 공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5G 시대에 사용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있습니다. 아주 근거리, 한, 10cm 이내, 10cm에서 10m 이내, 이런 아주 단거리, 저전력이고요.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해줍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태블릿 PC 이런 휴대기기를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해주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입니다. 이 블루투스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신의 기술 동향으로 보면 이동통신 기술이요. 5G, 5세대라는 뜻이고요. 6G, 6세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세대가 높아질수록 통신 기술이 훨씬 빠르고, 속도가 빠른 그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5G의 핵심 기술이 라이파이, 빛의 깜빡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이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도 하고요.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기술이 되고 있죠. 사용자의 어떤 생체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모바일에도 이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고 의료계 이런 것들에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분류해 보면 우리 이동통신에서는 5G, 근거리 통신망, NFC 이런 기타 무선 통신이 있고 창조융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ICT와 각종 헬스, 의료, 생활 이런 것들을 혼합한 걸 창조융합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제 네트워크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컴퓨팅, 융합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의 활용입니다. 그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요,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USB나 CD롬이나 이렇게 저장 장치를 가지고 다녔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 업로드 할 수가 있는 그런 컴퓨터를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클라우드 있고요. 네이버에서 엔드라이브,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하죠. KT의 uCloud, 다음의 uCloud, MS의 uCloud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는요,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무료인데요. 용량이 크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S입니다. 리치 사이트 서머리, 어떤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와 같이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쉽게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등록을 해주면 관심이 있는 어떤 뉴스 제목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오래 머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입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이제 게시하고요. 이제 연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대한 공격이 올 수가 있고요. 온라인상의 어떤 공격 행위, 어떤 지적, 재산권 침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전자상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에 별점도 매기고요, 장바구니,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웨어러블, 입는 겁니다. 옷을 입거나 또는 시계, 안경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는 그냥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통해서 내가 이제 컴퓨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상들이 안경도 있지만 신발, 시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나 어떤 도청 이런 것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M, 요거는요, 어떤 출판이나 음반, 영화, 게임, 이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의 그 사용을, 무단 사용이죠. 정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 경우에, 그런 제공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서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것을 DRM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DRM도 나왔고요. 텔레매틱스, 메시업 다 한 번씩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텔레매틱스는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원격 통신과 정보 과학의 결합입니다. 통신과 방송망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인터넷 접속을 한다든지 원격 차량 진단을 한다든지 사고 감지, 교통정보 이런 것들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자체를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메시업은요, 웹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다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도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기술 자체를 매시업이다라고 합니다.